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standard.ipt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ndard.ipt. 방금 실행을 했던 것이 바로 부품이에요. 부품. standard.ipt. 효율적인 3D 형상 모델링 작업을 위해서 총 5가지의 작업 환경 설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옵션, 문서 설정, 사용자화, 작업 트리 설정, 뷰 큐브 설정, 이렇게 5가지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위, 이 네모난 것을 뷰 큐브라고 해요. 뷰 큐브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옵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그 다음 뷰 큐브의 크기, 이 뷰 큐브의 크기를 크게 변경을 할게요. 크게 변경을 하고 확인 누르시면 저처럼 크게 확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면도, 이 뷰 큐브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이 회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눌러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이도록 배치를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뷰에 맞춤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항상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등각투상도의 방향으로 배치가 되게 돼요. 홈 버튼.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작업 트리라고 합니다. 작업의 이력이 모두 저장이 되는 곳이에요. 작업 트리의 원점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YZ 평면, XZ 평면 뭐 등등 3개의 평면이 있어요. 근데 이 평면들이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의 이 명칭들과 다르죠. 작업을 할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뷰 큐브의 이 명칭과 이 평면들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YZ 평면을 눌러보니 우측면도와 동일하죠. 그러면 이 문자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거나 또는 키보드의 F2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우측면도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뷰 큐브를 보면서 평면의 이름들을 모두 동일하게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정면도.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기본 작업 평면들이 뷰 큐브에 있는 명칭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 다음 중심점은 저희가 원점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원점. 고유의 원점이에요. X, Y, Z의 좌표값이 0,0,0인 위치예요. 그 다음 짝대기 3개를 눌러서 화면 표시 기본 설정에서 확장 이름 표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뷰 큐브 설정, 작업 트리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가장 위쪽에 도구 모음 창을 클릭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석 축척은 2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숫자 2. 시작 작업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색상 체계를 겨울 밤으로 설정할게요. 겨울 밤. 다음 저처럼 이런 아이콘들을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이 아래쪽에서 아이콘 호박색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변경할 거 없습니다. 화면 표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면 표시에서 방향 반전 체크, 커서로 줌 체크.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탭에서 구속 조건 설정에서 작성 시 치수 편집, 이거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체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 체크, 스케치 평면 보기 둘 다 체크, 점정렬 체크, 오토 스케일 체크. 하위 버전에서는 이 옵션이 없을 텐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 모두 해제. 그 외에 설정할 건 따로 없어요. 부품도 설정할 건 따로 없지만 이 새 스케치 없음은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을 좀 많이 했죠. 네, 지금까지 설정을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인벤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이 설정한 값들을 모두 저장을 해서 학교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보내기, 이때 응용 프로그램 옵션 괄호 열고 해당 버전, 예를 들어서 2019 이런 식으로 버전명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 설정 값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를 눌러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일일이 설정하지 않고도 손쉽게 설정 값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설정. 주석 ISO 표준. ISO 규격을 적용을 할 거고요. 단위. 길이는 밀리미터, 초, 도, 질량은 그램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확인. 사용자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화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저장을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네, 초반에는 각 아이콘들의 형태를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후반 정도 됐을 때 나는 아이콘을 다 이해하고 이 기능들을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때 정도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닫도록 할게요. 총 5개의 작업 환경 설정을 했어요. 뷰큐브, 작업 트리, 응용 프로그램 옵션, 문서 설정, 사용자화. 지금까지 설정했던 내용들을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으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이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클릭. 파일명을 부품이라고 할게요. 부품.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새 문서를 열었을 때 지금까지 설정을 했던 그 설정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템플릿, 이 부품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들을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